사실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실제로 뭐 비일비재하기는 한데 네, 여러분들 요즘에 편입 알아보시느라 너무 헷갈리시죠? 인설 편입 기준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편입을 준비할 때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거든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편입학원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관리를 한 신현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되게 진짜 오랜만에 뵙게 되어가지고 좀 어색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편입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좀 어떠세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합격하기 어려워진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문과 이과입니다. 문과와 이과의 모집 인원, 지원자, 그리고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경향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합격하기는 문과가 좀 많이 어렵죠. 이 이과에 비해서 뭐 시험 공부하기는 상대적으로 문과가 수월하고, 왜냐하면 영어 한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과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이제 학원에서는 문과, 이과의 대략적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 학원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뭐 3대1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편입 대 학사 편입입니다. 굳이 학사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물론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은 커트라인 갭이 좀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학사 편입이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커트라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학사 편입은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네. 형성이 된다. 네, 일반 맞습니다. 편입보다. 그럼 또 빠질 수 없는 주제인데 이게 편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수능과 비교를 하면 좀 아직은 어떤 게 좀 수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시험 자체 난이도를 비교하는 거는 둘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입학 때 실패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편입에 더 적합할 수는 있어요. 그 경쟁 구조에서 장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편입학 같은 경우는 좀 경쟁이 리셋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편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학생의 유불리가 좀 다를 수 있다. 요즘 떠오르는 이슈로 대학교에서 최근 들어서 편입영어, 편입수학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올해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이것도 뭐 모집 요강이 나와 봐야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사실은 뭐 전형 요소에 대한 변경은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올해 자연계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준비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인가요? 당연하게도 우선 수학이 좀 잘 갖춰져야 돼요. 대학 수학이 범위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영어랑 병행해서 준비하셨을 때 많은 복수 지원 기회를 누리실 수 있으실 거고, 뭐 6대4 정도로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자연계열 준비하시는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요즘 편입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학사 편입이 구조적으로 아직까지 유리하다. 네. 그리고 자연계를 준비할 거면 편입 수학은 가져가되 편입 영어는 병행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조금 정리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노베이스였지만 공부를 해서 편입에 합격하는 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좀 암기적인 속성이 높은 시험이거든요. 좀 시간에 비례해서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거나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몇 월부터 공부를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 편입학원에 1월부터 3월까지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 시기에 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합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공부량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 학생들이 주당 영어 수업 기준으로 15시간 수업을 들어요. 자습 시간을 전체 수강생들 조사를 다 하거든요. 보통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자습을 해요. 1월에서 3월 정도에 시작하는 게 가장 가장 좋다. 바람직하고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50시간, 60시간은 채워주셔야 네. 합격률이 좀 달성된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에게 선택지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편입학원 현강 그리고 편입학원 인강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원 자격하고 상황, 그리고 학습 스타일, 거기에다가 또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 다르니까. 추천하는 건 어쨌건 1시간 내외 거리에 학원이 있다. 편도 1시간? 네, 와서 공부하는 게 좀 합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돼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과외나 과외 유사한 초소형 학원들을 사실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관리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강으로도 합격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인강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험 기간 내에 그 시기별로 달성해야 될 과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인강 수강생들 역시도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죠. 그러니까 인강은 약간 자기주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이제 그 계획대로 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반대로 학원은 어쨌건 매일 나와서 매일 동일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인강들이 학원 강의를 그대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현강생들하고 뭐 다른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편입학원에 처음 상담을 하러 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가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죠.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약간 있을까요? 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 비용입니다. 편입을 준비할 때 편입학원비, 뭐 원서 접수비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보통 편입 전문 학원들은 수강료가 비슷해요. 영어 기준으로 50만 원 내외, 수학 기준으로 30만 원 내외, 인강은 100만 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서 접수비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100만 원 나간다. 한 10개 정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편입학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복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그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선 정도가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많이 지원하는 친구들은 200만 원 가까이도 원서 지원비로 씁니다. 아 정말요? 네. 오, 200만 원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편입학원에 상주하는 시간이 10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비하고 뭐 식비 이제 핵심적인 본론이 나옵니다. 저희가 좀 더 깊게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편입학원을 다니면 이제 네. 합격생들의 특징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더라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시험은 베이스보다 태도가 좀 중요한 시험이에요. 네. 좀 예의가 발라야 됩니까? 아니 예의 바른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암기해야 될 양도 너무 많고 범위도 많고 이게 베이스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편입 준비하는 누구나가 그냥 노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수학은 대학 수학이라는 새로운 범위고 근데 기본적으로 성실한 친구들이 붙죠. 합격하는 친구들 지각 결석 안 합니다. 좀 센스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 질문하고 질문에서 알아낸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를 명쾌하게 구분해서 결국에 모르고 있는 거에 시간을 많이 써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결과가 좋았는지 아니면 베이스가 안 좋았지만 좀 열심히 보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받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두 개가 모두 다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 암기적인 속성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고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장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뭐 서성한 가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반대의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 5등급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들 역시도 서성한 합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편입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수대가 뛴다. 그러니까 네. 믿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있는 약간 그런 현상인가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단어량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단어량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글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 양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에는 정체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단어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점프를 하게 될 거고 검수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좀 반대로 좀 암울한 얘기를 해볼 건데 암울한 얘기. 편입을 준비하다 보면 네. 포기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포기를 하는 것이며 언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까요? 그냥 학습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성적 정체,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루함 같은 말이죠. 성적이 정체되니까 지루하겠죠. 뭐 그럴 때 많이 포기를 하는데 뭐 시기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준비 시작하고 1, 2개월 안에 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별로 좀 스케줄들을 이렇게 꽉 차게 짜주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를 못 버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여름 슬럼프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또 실제로 있나요? 네, 있죠.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실 아까 성적이 말씀하신 대로 정체되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거의 여름까지 가거든요. 그 기간이. 한 3, 4개월, 4, 5개월 네, 거기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정도 더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고 저희는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학생들한테 영양제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 B 같은 거 챙겨 먹으라고. 체력적으로 네, 관리를 체력적으로도 위해서. 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름 시기에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건강까지 네. 책임져주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준비를 하다가 하반기 넘어가면서 스터디를 만들고 좀 잘 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학원에 와서 혼자 그냥 공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친구들도 좀 사귀고 스터디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가 좀 궁금해요. 스터디가 뭐 유리할 수는 있죠. 그게 잘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쉽게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쨌건 사회적인 관계잖아요. 그쵸. 4명이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4명의 리듬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나는 공부가 집중되고 있는데 쉰다고 하니까 따라 나가서 쉬어. 돌아가면서 쉬어.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개인적으로 뭐 나홀로 공부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무리 짓는 이유가 뭐 정보 공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좀만 부지런하면 모집 요강 찾아보고 뭐 입학과에 전화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처음에 편입학원을 가보면 되게 좀 뭔가 어색하고 되게 그쵸. 조용한 분위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조금 시끌시끌해지는 느낌이 좀 그쵸.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편입학원 연말이 되면 학원 분위기가 좀 어떻게 좀 바뀌어요? 연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원서 접수를 하는 그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가 멘탈 붙잡고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아, 쉽지 않죠. 하루에 요강이 몇 개씩 내려오고 막 어디가 낮은지 막 찾아야 되고 경쟁률 전년도 거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긴장감도 높고 어수선하고 뭐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 기간이 뭐 대략 한 20일 정도다라고 네. 따졌을 때, 내가 평소에 10시간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5시간밖에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5시간이면 20일 동안 100시간 차이가 나요. 그쵸. 근데 그때 자기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는 친구들이 결국에 갑니다. 어수선해하지 말고 그냥 학원의 지원 전략을 믿고 공부에 집중하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네. 중경위시에서 비인기 학과가 있고 건동홍에서 이제 메이저 학과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보통 학생들한테 어떤 학교를 좀 추천하는 편인가요? 자연계열이라고 한다면은 네. 메이저 학과 추천할 것 같고요. 자연계는 이제 학과를 따라간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문계는 학교 따라갑니까? 인문계는 거의 무조건 학교 따라가죠. 왜 그러냐면 인문계열 취업의 특성은 거의 학과와 무관하게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문가님이 이제 보시기에 편입에 지원을 할 때 전적대학교 있죠? 네. 그 전적대학교의 그 이름 자체 실질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영향이 거의 없죠. 그거를 평가하는 항목도 없고, 얘도 뭐 그런 내용들도 없고, 거기와 덧붙여서 전적대 성적도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사실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출신 정보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받아낸 성적은 뭐 그 대학에서 전적대에서 출신 구성원들과의 경쟁 관계,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정한 학칙에 의해서 정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학교에서도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반영을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영 비율을 좀 낮춰서 변별을 낮추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특히나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학점은행제 출신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 출신 학교나 뭐 전적대 성적이나 뭐 합격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학점은행제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이 학점은행제 출신도 대학교 편입을 하는 데에서 네. 뭐 불이익이나 불리한 점은 크게 없을까요? 없죠.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학은지 하시는 분들이 대학 병행러보다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규칙적으로 시간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름, 그 다음에 학점 GPA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학업계획서입니다. 네. 요즘에 대학교에서 학업계획서를 보는 중요도가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이거를 왜 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학업계획서 중요도 뭐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중이 높아진다라기보다 준비 상태에 있어서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 상태라는 게 혹시 무엇인가요? 완성도. 그러니까 다들 첨삭을 받으니까 네. 첨삭을 받게 되면 어쨌건 완성도는 높아질 거잖아요. 지금은 첨삭 서비스가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아, 모든 경쟁자들의. 1단계를 합격한 이후에 나 역시도 완성도를 그만큼 높여야 된다. 뭐 작성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죠. 영어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누가 더 우리 학과에 적합한가, 그런 전공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 거죠. 비동일 계열이나 뭐 학점은행제 출신은 사실 쓸 말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분들한테 좀 꿀팁을 드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업 계획서 접근을 좀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뭐를 했다를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거쳐왔다는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갖춰 입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학과에 부합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때 이거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의 하는 후회의 대부분은 어휘 암기입니다, 사실은. 단어 암기. 네, 아무리 많이 외워도 좀 부족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8월 달 정도가 되면 그때 보면은 결국에 단어 많이 외운 친구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런 후회들을 좀 많이 하고, 또 다른 후회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
조사해주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후회의 예시일 것 같아요. 그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때.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항상 점수대가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붙은 걸 보니까 결과가 조금 아쉽네. 이런 친구들의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실제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실제로 뭐 비일비재하기는 한데 공부를 잘하던 친구예요. 우리 학원에서 거의 1, 2등 하던 그런 친구인데 결국에는 뭐 우리가 예상으로는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예상을 했던 친구인데 중위권 정도 되는 데에서 멈췄어요. 그 친구가. 인서울 중위권. 네, 인서울 중위권 합격 대학이 실전에서 컨디션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험 기간이 길어요. 12월 중순에서 거의 1월 중순까지 거의 20일 정도까지 시험을 보고 사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컨디션을 매일 동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긴장감이 너무 높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전에 좀 약한. 실전에 약한. 모의고사 때는 명쾌하게 답을 고르던 것도 그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찍는 거. 압박감이 다르죠. 네,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심지어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아픈 친구들도 생겨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앞쪽에서 시험 보는 대학들 뭐 대여섯 개를 아파서 못 보러 다니고 뭐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실전 감각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좀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편입을 알아보다 보면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시험이 암기적인 속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과 빈도에 무조건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쨌건 준비 기간이 조금 넉넉한 친구, 조금 빠르게 시작한 친구,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친구, 그런 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학원 쪽에 오셔서 충분히 그 정보들을 학원 쪽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학원에 맡겨놓고 나는 공부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편입 학원들을 보면 네. 어떤 데는 뭐 합격생이 몇백 명이다, 뭐 합격률이 75%다 말씀하시는데 이 데이터 자체를 믿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다른 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학원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학원 데이터는 믿어도 됩니다. 저희는 중복 합격자 그런 거 다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고 뭐 저희 학원 기준은 믿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 있죠? 뭐냐면 공부를 좀 하다가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착각은 단어만 알면 정답을 맞힐 수 있다. 네, 그런 착각을 해요. 모의고사를 보다가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은 나는 단어를 몰라서 점수가 안 나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글의 구조적인 관점이나 글쓰기의 관점, 이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같이 단어와 더불어져야지 득점을 하게 되는 거지 모두 다 모든 문제를 맞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학 시험 쪽에서도 이런 착각이 좀 있는데 보통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게 시험이라는 걸 간과하는 거죠. 근데 시험이라는 건 결국에는 제한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내느냐 경쟁의 과정이잖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네, 그런 게 연습이 돼야 된다. 그쵸. 아우 힘들어.